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가죠. 글로벌 에너지 소비의 33%를 차지하는 원유. 그래서 오늘은 원유를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어느 나라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원유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세계 원유 생산량은 약 일평균 9,500만 배럴입니다. 원유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서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글로벌 원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8천만 배럴을 전 세계가 생산했는데 지금은 벌써 1억 배럴 가까이 생산이 증가한 것이죠. 앞으로 원유 공급량은 계산하기 쉽게 1억 배럴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5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캐나다, 이라크가 주인공입니다. 최근 데이터로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2021년 미국이 일평균 1119만 배럴을 생산하는 동안 러시아는 1011만 배럴을 생산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931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캐나다와 이라크는 각각 444만 배럴과 408만 배럴을 생산했고요. 생각보다 사우디의 영향력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우디를 필두로 한 오펙의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약 3,500만 배럴입니다. 오펙은 전 세계 글로벌 원유 공급의 약 3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우디가 30%의 물량을 담당하고 이라크가 15%의 물량을, 아랍에미리트가 약 10%의 물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오펙 그리고 러시아와 캐나다를 합하면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약 6,000에서 6,250만 배럴에 가까운 공급이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국에는 어떤 국가가 있을까요? 브라질이 약 320만 배럴, 멕시코가 250만 배럴, 노르웨이가 200만 배럴, 영국이 110만 배럴, 인도가 1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00여 개의 국가가 원유를 적게라도 생산하고 있어서 합치면 1억 배럴 정도의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유를 누가 소비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원유 소비는 2019년 기준으로 9,970만 배럴입니다. 거의 1억 배럴에 가까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유를 소비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원유 소비의 20%인 2천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1,300만 배럴 정도를 소비했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소비량이 또 증가해서 2020년 기준으로 1,422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은 2019년 기준 일평균 1,9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이렇게 주요 3개의 경제권의 원유 소비가 전체 글로벌 소비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태평양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아태평양 지역이 일평균 3,67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해 가장 많이 원유를 소비하는 지역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각각 830만 배럴과 44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원유를 판매하는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유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개별 국가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가 원유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펙이 아닌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원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주로 원유를 판매하는 곳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전체 수출량의 77%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전체 사우디 수출량의 26%를 수입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15%, 13%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우디 수출 물량 약 10%에 해당하는 10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원유를 생산하지만 일평균 400에서 500만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입 원유의 44%를 오펙으로 대표되는 중동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18%나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러시아로부터도 15%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워낙에 원유 수요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원유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캐나다로부터 일평균 434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펙의 원유를 일평균 600만 배럴 수입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중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장 특이한 나라는 바로 유럽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의 원유 소비량은 일평균 1,50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노르웨이가 원유를 수출한다고 해도 일평균 300만 배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량도 100만 배럴입니다. 그럼 나머지 원유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유럽 원유 수입의 거의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 순수출 국가인데 러시아의 원유 생산의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 수출량의 30%가 중국으로 판매됐습니다. 유럽 수출 비중도 많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등등으로 러시아 원유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마음대로 유럽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세계적으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으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글로벌 원유 매장량의 약 18.2%가 베네수엘라에 숨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등으로 글로벌 원유 매장량의 16.2%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캐나다가 10.4%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많이 생산하지 않을까요? 바로 제재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2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명은 반미 노선의 마두로이고 다른 한 명은 친서방 노선의 과이도입니다. 반미 노선 인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주로 원유를 판매한 돈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실시해 표심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심한 유가가 하락하자 마두로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혼란이 심해진 상황에서 과이도 대통령이 나서면서 서방 국가들이 과이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이도 대통령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막혔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원유 공급난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서 바이든과 과이도 사이가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유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천연가스 이야기도 가져와 볼게요.